안녕하세요. 아빠가 들리는 통계 김지형입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발견이죠. 통계 역사상 아주 중요한 발견인 평균으로의 회귀, 또 regression to the mean, 이런 말을 쓰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번역한 차를 맛보는 여인에 또 나오는 이야기고요. 역사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이야기고, 또 이게 또 임상적으로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동증 있는 사람들이 성적이 좋아졌다. 그런데 이게 평균으로의 회귀랑 관련이 있거든요. 통증 있는 사람이 점점 더 아파지는 것보다는 점점 덜 아파지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평균으로 회귀를 잘 이해하시면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현상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평균으로의 회귀가 이 책에 나왔던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갈톤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지문을 골톤이라고 하기도 하고 갈톤이라고 하기도 하고, 골톤의 핑거프린트, 지문, 손에 있는 지문이 있잖아요. 그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걸 밝혀낸 사람이 골톤이잖아요. 그 사람이 또 유명한 걸 했습니다. 뭐냐면 아빠의 키가 크고, 엄마는 아빠의 키가 큰데 아이들의 키는 엄마 큰 사람도 있지만 보통 평균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큰 사람이, 큰 아빠 큰 엄마 있어도 아이들은 큰 엄마 큰 아빠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키가 크긴 하겠지만 좀 적은 쪽으로 평균으로 간다. 것을 발견해낸 거예요. 그 데이터입니다. 이게 그 데이터고, 이게 몇 명이었지? 예. 지금 확인해보니까 928명이네요. 928명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요. 데이터는 여기 있습니다. 제가 보내드리려면 보내드릴 수 있는데, 이게 워낙 크네요. 이 데이터가. 그래서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데이터를 그래프로 이렇게 딱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점들이 겹쳐요. 그 자료들을 보면. 그 자료들을 한번 볼까요? 보면, 이 자료들이 71.5, 71.5, 자, 측정 때에 따라서 71.3, 71.7 이렇게 하지 않고 0.5 단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73.2, 73.2, 73.7 이렇게 0.5 단위로 돼 있어요. 이 점들이 겹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렇게 겹쳐지게 되면 이게 오류가 생기죠. 그럼 점이 두 개가 하나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터링이죠. 그럼 이 지터링을 해준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보면 조금 더 현상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약간 흐트려서. 자, 이걸 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평균으로 회귀를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서 증명해 가는 거예요. 이 책에도 그 이야기 나왔습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평균으로 회귀라는 현상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평균으로의 회귀라는 거는 데이터를 보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거였다라는 이야기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빠 키가 좀 큰 사람 70요거를 볼게요. 요거를 보면 71보다 크죠? 71.5 정도로 생각해 봅시다. 아빠 키가 71.5인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그럼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71.5니까 71.5 정도 되면 좋겠잖아요. 71. 하면 그 정도가 아니라 한 70으로 줄었네요. 요거 보면 73 정도 되죠. 아빠 키가 73 정도 되는 사람들 모았잖아요. 그러면 쭉 가면 73이 아니고 72 정도로 가죠. 그러니까 아빠 키가 73인 사람들은 72로 가고, 71.5인 사람은 한 70 정도로 가고, 그 다음에 요거는 69, 68.5, 68.5인 사람 다 모아서 해봤더니 한 68 정도로 가네요. 조금 줄어든 듯하고, 아빠 키가, 부모 키가 아빠 키라기보다는 부모 키가 65 정도 되는 사람보다 좀 작은 사람, 그러니까 64.5 정도 된 사람들 다 모아보니까 65 정도 가는 거죠. 이 그래프만 잘 보서 천천히 생각해보면, 아빠 키가 큰 사람들을 딱 모아서 딱 해보면 그 아이들의 키의 평균은 아빠 키만큼 가지 않아요. 아빠 키보다 좀 작아져요. 반대로 키가 좀 작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 아이들의 키를 딱 측정해보면 약간 커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 평균으로의 회귀라는 현상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책에도 그 언급이 되어 있는데, 만약 평균으로의 회귀라는
현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앞바퀴가 72인 사람을 쫙 모아보면 평균이 72가 되고 좀 더 큰 사람, 작은 사람 되니까 70보다 극단적인 사람이 생기겠죠. 74 사람 생기겠죠.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또 해보면 그 사람 중에서 또 더 커진 사람, 더 작아진 사람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몇 세대를 거쳐가게 되면 평균으로의 획일한 현상이 없다고 생각될 때 몇 세대를 거쳐가게 되면 큰 사람은 점점 커지고 작은 쪽은 점점 작아져가지고 엄청 이 키가 이게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점점 세대를 가면 갈수록 점점 넓어져요. 평균으로 획일한 현상이 없으면.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대체로 스테이블 하거든요. 세대를 거듭할수록 물론 영양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조금씩 커지고 작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스테이블한 현상을 보입니다. 그 말 자체는 평균으로의 획일한 현상이 이런 데이터를 보지 않고도 발생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도 언급되어 있어요. 골튼이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이 데이터를 보고서 평균으로의 획일하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평균으로의 획일하는 것을 몰랐어도 그 데이터를 직접 보지 않고서도 평균으로 획일하는 게 있을 수밖에 없구나. 현상들을 보면 코끼리 코는 계속 헤드를 가도록 계속 비슷하잖아요. 사람 키가 뭐 1m, 뭐 2m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뭐 몇 세를 이어지고 있거든요. 기린 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말의 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평균으로 획일은 자연 전체의 일반적인 현상이구나 라는 것을 데이터를 보지 않고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 이제 골턴이 그걸 알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이 책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주제로 이제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거냐, 여기 해볼게요. 이게 이제 데이터 시각화 1권과 2권의 이야기가 이 책 그림 얘기가 잔뜩 나옵니다. 잠깐 볼게요. 요거는 이제 R 데이터 시각화 2권인데요. 2권에 이제 지금 이건 뭐 다 쓴 게 아니고 쓰고 있는 중입니다. 2% 된 건 이게 번호가 안 정해져서 그런 거예요. 챕터가 2인데 몇 번째일지 잘 몰라서 그래요. Sunflower Scatter Plot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요게 Sunflower Scatter Plot입니다. 요 예제 데이터로 이제 골튼의 데이터를 쓴 거예요. 그래서 보면 골튼의 데이터가 있고 이거를 이제 예제 데이터 이거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요거는 이제 실상이 파악하기가 안 좋죠, 오히려. 그래서 지트링을 시킵니다. 지트링을 하는 건 여기 메뉴가 있는데 메뉴를 2로 하냐 3로 하냐, 이게 메뉴가 지트링 1이에요. 그럼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하면 지트링 2입니다. 3이나 4 정도면 완전히 겹쳐 보여요. 그렇게 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지트링 방법이고, 선플라워 방법을 쓰게 되면 선플라워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점 하나고요. 요거는 짝대기 위아래로 된 건 짝대기 점 2개. 그 다음에 점 3개도 된 거 있어요. 이거 점 3개. 이건 점 4개. 이건 점 5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의 개수에 따라서 빨간 선이 이게 탁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많은 점들은 이제 많이 크게 보이게 하려 주는 게 이제 선플라워 플러스입니다. 그럼 이 선플라워 플러스는 이제 2권에 이제 나오고요. 1권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1권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요거는 그 덴시토그램. 이게 덴시토그램을 그리면 이제 많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점을 잘 보시면 투명도가 있어요. 점이 겹치면 겹칠수록 진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어요. 1권에서 이제 19장에서 이제 했던 방법이고, 1권의 21장에서는 지터 플롯을 이제 그려줍니다. 예, 그런 게 있었고, 1권의 22장에서는 카운터 플롯이라고 해서 점의 개수를 사이즈 크기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 말고도 사실은 이제 뭐 입체로 그리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또 사각형 크기로 그리는 방법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너무 자세하면 생각하고, 엑셀로 그리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기에 나오거든요. 그 책이 또 역시 제가 엑셀로 이제 데이터 시각화한 책이죠. 그 47장에 보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뭐 몇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네온 효과를 이용해서 그리게 되면 점들이 겹쳐진 것을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그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막대기 높이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피벗 테이블을 이용한 다음에 버블 차트를 이용하면 동그라미 크기로 나타낼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소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평균으로의 획이라는 그 어떤 아주 굵직한 사건, 이제 아주 굵직한 사건이에요. 이게 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이 굵직한 이 이야기를 이제 그래프로
이제 찾아보면서 이제 알아봤고요. 뭐냐면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보면서 이제 한번 알아봤고, 또 어떻게 그래프를 그릴 거냐를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방법은 다양한데 뭐 하여튼 알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